최강스카이아건과 함께하는 최강이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진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제 방송, 네. 뭐 아니면 이제 영상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2024 입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 입시를. 그렇죠. 그래서 2024 입시에 대해서는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각 대학마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년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변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제목 붙이기가 좀 애매해서 일반고 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약 서울대를 가려면 네. 이제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매주마다 학교를 한 개씩 해가지고 이제 좀 연결해서 좀 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내년에 이루어진 이제 서울대 전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크게 바뀌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우선 이제 수시는 이른바 이제 지역균형. 지균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일반 종합 전형.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균형은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가능한 거겠죠, 내년에. 네. 학교별로 2명.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인데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면접인데 서울대 면접 중에 가장 쉬운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류 기반의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최저가 존재하죠. 이제 최저가 아무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착된 것 같아요. 이제는 세계 합 7. 요걸로 거의 이제 정착이 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일반 종합 전형은 이 지역 균형과 틀리게 일반적인 이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이제 서류 평가인데 2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이 50%예요. 그러니까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반영 비중이 되게 높아요. 여기에 면접이 바로 그 유명한 재시문 면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서울대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일반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모집 단위에 맞춰서 평가 내용들이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문대학은 인문학과 관련된, 뭐 경제학부는 사회과학이나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각 모집 단위에 맞춰서 면접에 대해서 어떠한 학문들, 어떠한 분야를 보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공 적합성이겠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이제 면접을 보겠다라고 정해져 있고, 면접에 대한 시간들도 조금 다 세분화돼 나눠져 있다. 요게 이제 이 서울대 일반 전형에 대한 면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 높죠. 그냥 요것만 봐도 솔직히 와, 이거는 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균에서의 면접은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서류평가 요소적인 네. 부분을 보는 거고, 이제 일반 종합전형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재시문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이 일반고 중심의 전형일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일반 종합전형은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한테 매우 불리한 이른바 과학고, 그렇죠. 영재고 학생들 중심의 전형이다라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요 면접 대비예요. 그러니까 면접 대비 자체가 레벨이 좀 틀리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우리가 요 부분을 한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이외에 일반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어요.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미술대학에서는 디자인 계열하고 사범대학에서는 사회체육만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 요거를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대 전형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다른 지금 모든 대학에서는 잘 하지 않는, 아니면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교과 이수라고 하는 거를 서울대는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 이수를 할수록 서울대에 진학에 유리하다라고 현재 학교에서 이제 밝히고 있어요. 필수가 아니라 유리하다. 네, 필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필수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우선은 교과 이수에 대해서 먼저 하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수시 서류, 네. 그 다음에 정시 교과 전형에서도 같이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교과 이수 기준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래서 1하고 2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둘 다? 응.
교과 이수 기준 1은 뭐냐면 사회 과목 3과목, 과학 과목 3과목을 이수를 하거나 혹은 사회 2과목, 과학 4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요게 일반적인 이제 사탐하고 구탐 네. 관련된 최소 교과 이수고 여기에 제2 외국어 혹은 한문 한 과목도 꼭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 1이야. 좀 복잡하죠? 네. 네, 솔직히 이거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웬만한 학교에서의 교과 이수 과정을 다 밟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사회계열 과목과 과학계열 과목을 이 정도는 이수해야 된다. 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수가 안 되는 몇몇 이제 특수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학교들은 배제하겠다. 뭐 요런 의미다. 네. 보시면 되고 교과 이수 기준 2는 뭐냐면 이거는 수학하고 과학하고 사회에서 과학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해야 되느냐.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혹은 일반 선택 과목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뭔가 무조건 과목별로 4과목씩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4과목, 네. 그 다음에 과학은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2과목, 아니면 일반 선택 2과목에 진로 선택 3과목을 무조건 이수해야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선택 3과목, 거기에 진로 선택 1과목, 혹은 일반 선택 2과목에 요거 진로 선택, 진로 선택 2과목. 요렇게 해서 이수를 해야지만 이게 기본 교과 이수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저 서울대에 우리가 서류를 평가를 받을 때 교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무조건 다 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수 기준을 솔직히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뭐 딱 박아놓은 학교들이 없다 보니까 서울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최상위권 네.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 말고 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써져 있는 게 있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아, 복잡하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교과 이수 기준하고 다른 거야. 또 달라. 이건 네. 다른 거야.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 2024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대에서 밝혀놨습니다. 네. 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똑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요거 말고 지금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지금 말이 많아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시면 알다시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공통 과목과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포함해서 학생의 학업 충실도를 중요하게 보겠다. 학생의 학업 충실도 중요하게 보겠다. 요렇게 지금 성적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성적 보겠다. 그러니까 성적을 보는데 얘네도 등급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다만 교과목도 명확하게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고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은 각 모집단에 맞춰서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여기 써져 있죠. 네.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학부에 들어서 공부하려면 이 과목은 해갖고 와야 돼. 해갖고 와야 된다. 그 다음 권장 과목은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대로. 네가 그게 이수를 해보면 좋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과학에선 경제학부 보세요. 아. 권장 과목의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된다죠. 요거 때문에 지금 이 경제학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작년부터. 왜냐면 경제학부를 가려면 미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지금 일단은 미적분 또는 확률과 통계가 아니네.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네가 경제학부를 오려면 그래도 이거는 해놔야 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미적이 들어가 있어. 있어. 그러니까 너 미적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과인데. 자연계열들은 정말 핵심 권장 과목하고 그냥 권장 과목이 어마어마하죠. 자연계열은 거의 필수예요. 그러네. 예. 요게 지금 2023 수시 입시 요강은 없어요. 이게 2024 현재 시행 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학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럼 2학년 때부터 서울대를 가려면 이거를 알고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웬만하면 다 이수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분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수는 아니다. 네. 하지만 권장한다. 근데 우리가 권장이란 말 언제 씁니까? 그렇죠. 해야 될 때 권장한다고 하지. 그렇죠. 안 해도 될 때 권장한다고 하지. 안 하시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얘기되는 내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권장한다. 우리가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는 권장한다는 건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말장난 하는 거지만 막상 뭐냐? 다 해와.
이거 다 해오는 애가 훨씬 유리해. 왜? 서류 평가하는데 교과 과목을 보잖아. 근데 이게 없는 애가 있고 이게 있는 애가 있어. 그럼 당연히 누굴 뽑겠어? 다 하나를 뽑겠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서울대 2 과목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수능에서. 수능에서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수시에서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웬만한 학교가 요즘에는 수학도 통합되다 보니까 뭐 인문계열이나 뭐 이과계열이 상관없이 거의 다 해요. 그렇죠. 뭐 그렇죠. 원장님 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아직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지방에 있는 있어요. 작은 학교들이나 네. 특정 어떤 이 과중고가 아닌 이른바 네. 이제 사회과목 중점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과계열, 문과계열 나누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까처럼 봤을 때, 나 경제학과 듣고 싶은데 나 문과반에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미적 못 됐는데. 그러면 이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공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2024 그러니까 2024 서울대 전형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거 뭐 다 해야 붙냐, 뭐 안 해도 붙냐, 분명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과거는 이거 다 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과거나 영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자연계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피곤하다. 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면접.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균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확인의 구술 면접이에요. 다만 요 사범 계열하고 의과만 이른바 적성 인성 면접이라고 그렇죠. 하는 걸 보고 네. 의과는 그 유명한 이제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런 면접을 본다. 일반 전형은 아까 보신 그러한 각 모집 단위에 맞는 전공 적합성과 연결되는 교과목에 관련된 재시문 면접을 본다. 그래서 재시문 기반 면접이지만 제출 서류에서 참고되는 추가 질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출제 과목과 범위가 존재하니 요거 꼭 참고하시는 게 좋다. 이제 정시를 볼 건데요. 이제 2024 서울대 정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군에 이제 정해져 있고 네. 올해부터 이제 서울대 정시에서 가장 크게 핫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이제 신설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에도 지균이 있는데 정시도 지균을 만들었죠. 그래서 졸업 예정자만 또 가능하고 학교별 2명. 그러니까 수시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일괄 전형이에요. 일괄 전형인데 수능 100%를 뽑는 게 아니라 수능 60에 요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걸 40% 반영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일반 전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100%가 아니에요. 일반 전형도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뽑지만 그 다음 2단계에서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걸 20%를 반영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드디어 정시에서 수능 100%로 뽑는 전형이 없어졌네.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누적치가 생기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식이 특이하잖아요. 지역균형 1관이에요. 수능 60에 교과 40인데 네. 일반은 그게 아니야. 단계를 뽑아요. 1단계에서 수능으로 해서 줄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내신을 뽑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야, 반대가 아니고 내신으로 하고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균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수시로 따지면 서류평가의 면접하고 거의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도 우리가 반영을 하지만 교과도 같이 합산해서 계산해 줄게 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다 봐서 줄을 세워놨어. 그럼 원래 끝나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내신 좋은 애들 내신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교과 평가라는 게 내신만 보는 게 아니야. 성취도도 보고 세특도 봅니다. 종합인데? 그러니까 약간 종합평대의 아.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올해 처음 하니까 올해 정시 서울대 그 입결이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도대체 어떤 애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해놨을까? 한간에 지금 떠들고 있거나 나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지방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네.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지금 네. 서울대 정시는 이미 절반 이상이 재수생으로 압도적으로 그렇죠. 합격을 하고 네. 그 중에 대다수가 다 서울권 안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서울대가 고민이 많았다.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걸 그냥 수능대로 뽑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 시작이 이제 올해 2023이니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이제 또 정시까지 생각하는 또 일반고 학생들이 존재하니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서울대 정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과탐이죠. 바로 자연계열 과탐이 원원이 가능해졌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원원을 반영을 해주면 당연히 대다수 학생들이 원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학탐구에 대한 조정용수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원원을 하면은 가산점이 없는 거예요. 가산점을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원원은 그냥 제로. 원 하나, 투 하나 하면 3점을 주겠다. 그리고 투를 한다, 네가. 그럼 5점을 주겠다. 그럼 다 투투 하겠네. 이게 되게 커요, 점수 차이. 그러니까. 다만 이것도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를 했을 때 등급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어차피 국수 연과에 대한 기본적 표준 점수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원이 무조건 내가 1, 2를 찍을 수 있다? 거의 만점에 가깝다? 하면은 솔직히 원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죠. 아무리 이 5점을 먹어도. 그렇죠. 다른 과목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맞추면 끝나는 거니까. 왜냐면 자연계열 친구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 투투를 해서 이게 5점이 매우 크지만 결국에는 이 자연계열 극상위권 애들은 솔직히 서울대가 1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의대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 정시를 쓰는 애들이 올 만점러들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자연계열 학과는. 그렇다고 하면은 원원이나 원투가 되게 땡길 수도 있죠. 원원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약간 복불복인 거야. 자기가 투투까지 해서 진짜 얼마만큼 등급 만들 수 있냐. 요 차이점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시도 보면은 그냥 좀 심플하진 않아.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능 100으로 기존 같은 뽑혔어야 되는 애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전형.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정규 과정은 그래도 최소 성실하게 한 애들을 뽑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이렇게 하면 진짜로 한 3, 4수 해가지고 수능만 들이다 파가지고 서울대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숫자가 많이 좀 줄겠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2단계 교과평가가 20%가 들어가니. 다만 이제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교과평가 20%가 중요하지만 일단 수능으로 줄을 세우니까 수능에 대한 영향이 안 되는 애들은 아무리 교과평가 20%로 만점을 받는 애라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교과평가 20%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나는 그래서 이게 최저 같은 느낌인 거야. 일단 무조건 수능을 잘 봐야 돼. 그렇죠. 수능이 되는 애 중에서 줄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냐면 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기회균등 전형, 노노천 전형. 그러니까 그 특정 학생들만 수능 봤을 때 줄 세우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특성화고도 특성화고 특별 전형 같은 게 있는데 수능은 다 똑같이 보지만 그 조건이 되는 애 중에서 수능 제일 잘 보내 뽑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올 평균 1등급이겠지. 그 1등급인 애들 중에서 교과평가 20%를 작용시켜서 더 출원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능이 안 되면 교과평가 20%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최악으로 생각해보면 전 과목을 다 100점 맞고도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럴 수도 있죠. 요 20% 때문에 교과평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아예 아니라고 보기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서울대가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줄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설프게 보여주잖아? 이거 진짜 거의 소송감이야.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서울대 정시를 지금 원래 써야 되는 애들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일이 의외로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만점자는 방송에 나오잖아. 걔가 서울대 일반 전형을 썼어. 근데 걔가 떨어졌어. 그럼 야 이거 어떡하지? 만점자인데? 그러니까 물론 근데 만점자 정도면 붙여줄까? 아니 교과평가 20%가 있어도 워낙 압도적이니까. 근데 모르겠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내년쯤에 이제 이 입시 결과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요 서울대 정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 교과평가야. 네, 교과평가. 이거 교과평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교과평가는 과목 이수 내용, 그다음에 교과의 성취도, 그리고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이라는 걸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뭘 보냐?
바로 과목 이수 현황. 아까 봤던 그 과목 이수 현황. 아, 그거. 네. 그리고 학업 성적. 아휴, 네. 등급을 뺀 나머지 숫자들을 다 보고요. 네. 그리고 세트를 봅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류 평가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를 A, B, C로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아 그럼 난 A. 이게 중간 정도돼 그럼 B. 별론데 그럼 C를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보고 그걸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 점수를 각각의 점수를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A면 둘 다 10점, A, B면 8점, B, B면 6점, B, C를 줬다 그러면 3점, 둘 다 C, C다 그럼 0점. 그러니까 최대 평가 점수는 10점을 주는데 지역 균형은 이렇게 해서 준 점수에다가 30점을 더해요.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 30점을 더해요. 왜냐면 반영 비율이 40%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 전형은 반영 비율이 낮잖아. 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15점을 더해. 그래서 그 점수를 합산한 거를 수능 점수하고 같이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게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입시 결과에 이 교과 평가 점수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주면 폭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서울대 전형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수능만 잘 봤다고 해서 서울대를 가는 시대가 드디어 작년으로 끝났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교육을 어느 정도는 또 방지하겠다라는 의도도 가지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에 먹히려면 모든 대학이 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대학이 이거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학교는 서울대가 아니거든. 그래도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거 좋으나 싫으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니까 정시에서 이렇게 해도 현재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니까. 그러니까 군말 없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학교들이 하면 이제 말들이 점점 많아지지. 너네가 서울대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하나가 논란거리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고려대. 고대? 고대가 정시에서 드디어 이런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통 고대가 서울대 집 많이 따라가지 않나? 약간 그죠? 서울대 컨셉을 되게 좋아하죠. 그죠. 연대는 약간 좀 독자적으로 좀 가고. 연대는 의미도 없고. 네. 근데 일단은 서울대가 수시와 정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이제 방식대로 채용들을 하고 서울대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진짜 3년간의 고교 생활이 매우 중요해졌다. 일단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게요. 예, 이제는 이 고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내가 EBS 까고 그냥 인강 쳐보면서 수능으로 난 정시로 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가려면.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대의 2024에 대한 어떤 전형의 이제 큰 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들은 이런 거 준비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네. 서울대는 그냥 학습 방향, 뭐 학습 방향이라기보다는 다 아는 건데, 그냥 정리해보면,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일단은 전교 2등만 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역균형이라는 수시 이 전형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프리패스다. 예, 거의 이거 하이패스예요. 거의 고속도로에 있는 하이패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2등 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들어가는 내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1.1이 2등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진짜 1.8이 2등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개 1.5가 넘어가잖아요? 안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왠지 아세요?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쳐 지도하잖아요. 이 직윤이 교과인지 알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기하지만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요. 서울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등급 보지 않고 네. 우리는 그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되어 있는 모든 성취도를 다 보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 정도 빡센 학교야? 그럼 그거 우리 감안해 주겠다. 니네 학교는 어떻게 2등이 1.0, 1.1이 나올 수 있지? 그럼 감안하겠다.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그 숫자들을 주의 깊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서울대의 핵심인데 여기에 얘네 하나 지금 만든 게 바로 이수 교과목이죠.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훨씬 더 많이 보겠다. 그러니까 내신이 무조건 2등 안에 들어가서 직윤을 준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이 내신이 몇이든 상관없이 일단 써. 그쵸. 그게 핵심이다. 근데 애들이 일단 쫄아서. 뭐야, 나는 왜 쪼는지. 아니, 그러면서 왜 연대는 그렇게 열심히 쓰냐고.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서울대가 특급 점수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런 거야. 아니, 여기는 안 된대. 아무리 뭐 저기도 안 돼. 그런데 저기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럴까? 궁금하지만, 야, 이왕 그렇구면 제일 높은 학교 쓰고 장렬히 전사해라.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 이수 과정 때문에 지원 계열 학과에 따른 좀 깊이 있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요거는 특히 일반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과구를 이길 수 있는, 이게 영재고를 그렇죠. 이기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내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깊이 있는 탐구 활동들이에요.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지만 그렇죠. 최대한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요 세 번째, 교과 이수 기준 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다 필수라고 생각해라, 제발. 핵심이고 그냥 권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다 필수다, 필수. 그 다음, 아무래도 중요한 게 뭐겠죠. 네, 그쵸. 3학 7인의 수능 최저 역량이 기본적으로 깔려요. 웬만하면 다 될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 중에서도 최소 30%는 이 최저 못 맞춰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들을 3년 내내 꾸준히 하는 놈이 서울대를 가는 거다. 만만치 않죠? 근데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 서울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한번 2024 이 입학 전형을 가지고 이 서울대 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오늘 서울대 편이었고요. 자, 이제 서울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시는 어떻게, 그리고 정시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맞춤식으로 지금 고2, 그 다음 고1,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과이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요거하고도 아마 연동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 중3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까지는 좀 주의 깊게 내용을 한번 보셔도 볼만하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탑 10 대학들을 좀 쭉 해서. 여기 보이는 대학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마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은 한번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 주에 한 개씩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서 좀 네, 그러시죠.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대 편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내용 만들 때 제가 이제 경쟁률 가지고도 약간은 코멘트를 하나 달아서 내용을 더 만들까 해요. 왜냐면 지금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났기 끝났죠. 때문에 네. 각 학교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아, 이게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2 입시와 2023 입시에 약간 차이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그것까지 한번 만들어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하고와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